자, 그러면 윤에게 국진당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윤에게 참 이름 쓰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석두라고 하려니 또 좀 그것도 그렇고 석두파인데 석두파. 자, 윤회계 국짐은 어떤 존재인지 두 번째 꼭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입당할까요? 자, 입당하겠습니까? 입당을 해서 국민의 짐, 여기에 커다란 짐을 하나 더 얹어 줄까요?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 대릴 사이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거다. 왜냐? 제가 만약에 석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호롤단신 입당서 쓰고 도장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위인도 아니고요. 예, 그렇게 입당하는 게 아니라 국짐에게 윤이라는 존재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지구를 구하러 온 UFO 같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짐당 역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죠? 지구를 구하러 온 한 줄기 빛이죠. 예. 어떤 면에서는 윤이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오른 데에는 원래 지금 국짐당의 후보 자체가 없어서 저렇게 찌그러진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섰다면은 예를 들면 홍준표가 나왔든 원희룡이 나왔든 거기서 바글거리면 또 그쪽에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율이 그렇게 또 나눠지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 우리 쪽에서 바로 그냥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가는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낀 저 사람들이 그쪽에 바글바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양반이 역사의식이나 소명의식이나 판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윤이라는 사람은. 그죠? 그저 이렇게 뽀글뽀글 모여있는 거 보고 달려간, 그죠? 바퀴벌레 모여있는 거 보고 달려간 거밖에 더 됩니까? 그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정치 수준은 유권자 수준이죠. 예. 맞아요. 예. 언론개혁, 검찰개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UFO 같은 존재를 저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시선은, 그 중에 하나는, 자, 뭐가 있냐면요. 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요. 또, 보면, 국짐은 민주당이 석두에게 내다바이 당하는 꼴을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신임 검찰총장 임명하자마자 바로 돌아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꼴. 그 내다바이 아닙니까? 내다바이. 내다바이 일본 말인데요. 유치하고 천박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데는 일본 단어들이 아주 나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다바이. 여기에 적합한 말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말로. 예. 민주당은 윤석두한테 내다바이 당했잖아요. 국민들도 그렇지만, 지지율자도 그렇지만, 대통령님까지도, 그죠? 내다바이 당했죠. 자, 일본은 나중에 내자짜리 중에 나와바리, 뭐, 치게다시, 또, 뭐, 그죠? 그런 단어들은, 나와바리, 치게다시, 또 뭐가 있죠? 예, 그런 단어들. 천박한 데는 일본 단어가 딱 맞아요. 내다바이 당했습니다. 그걸 봤단 말이죠, 국짐당이. 그러면 자기들도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는 시각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당장 누가 그럽니까? 예, 서병수. 박근혜 탄핵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윤석열 데리고 오는 것도 좋지만 그거 조심해야 된다 뭐 이 말이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은 그 당시에 수사팀에 합류해 있었던 윤석열이 BBK를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이명박이라는 괴물이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또 박근혜로 이어졌고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켜버리네. 그 바람에 이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님은 내다바이 당했죠. 예. 그러니 이 사람이 국민의 짐당에 합류를 한다고 해서 또 똑같은 짓을 안 하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지적을 한 거죠. 서병수 의원이. 맞아.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검찰주의자입니다. 검찰주의자. 모든 것이 검찰 중심. 그가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 선별적 정의. 자신의 일, 자신의 가족의 일, 자신의 수하의 일, 자신의 선배의 일, 자기 이 나발이 거기 안에 똘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검찰력을 이용하는 사람. 그러면서 목소리 크게 나 저 사람 그렇게 건들건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미식거려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선택적 정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헷갈하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생각해도 싫지만 만약에 지가 대선에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100명밖에 안 되는 야당의 의원들을 데리고 180석의 민주당을 대응하려 그러면 자기는 중도층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 다음 2년 뒤에 총선 때는 어떻게든 의원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지 세력을 모으려 그러면 쓰레기 같은 저 국민의 짐 역시 두들겨 패야 된다는 필요가 있으면 저 사람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 곳곳에 자기 수하들이 여전히 박혀가지고 역할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장관 고소했잖아요. 유시민 전 장관. 예. 유시민 전 장관을 고소를 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대선을 앞두고 유시민이라는 우리 진영의 빅스피커, 울트라 슈퍼 스피커의 입을 막고 발목을 묶겠다는 짓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저 사람들 그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런데 국짐을 보는 윤의 시각은 국민의 돈이죠, 그죠? 예, 정당 큰 야당 대선 후보가 되어야 그만큼 돈도 따라오고 조직도 따라오고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예. 무슨 의식이 있어서 시대적 소명이 있어서 사명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이익 하나 바라보고 저쪽 기웃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국짐은 모를까요? 압니다. 알지만 윤에게 국짐은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사실 윤도 알고 국짐당도 압니다. 저 돌멩이 하나 저거 하나 없으면 발에 물 젖으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짐당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국짐당 역시 흔쾌히 이용당해 주겠다. 왜? 그렇게 해서 판가리 얼굴가리 그다음에 뭡니까? 돈 세탁하듯이 이미지 세탁하고 거기에 자신들도 어떻게든 줄을 대어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털고 가보겠다는 그런 심산이지요. 그죠? 국짐이 그 사실을 모를까? 잘 압니다. 그 사람들 그런 걸 많이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능한 집단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저 집단인의 속성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얼마나 승부의식에 똘똘 뭉쳐 있는지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윤이 어떤 전략으로 갈까? 맞습니다. 윤의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지금은 종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가 무슨 정치를 해봤습니까?
기껏해야 자기 검찰 내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기 나발이 관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 사법고시를 구수했다는 것 말이죠. 사법고시를 구수했다. 9번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뭐 머리가 이러니 저러니 뭐 말할 필요 없죠. 뭐는 뭐 어차피 서울대 법대 갔으면은 머리는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9번 만에 검찰 사법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수 만에 사시 합격해서 검찰로 갔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멘탈입니다. 비록 적이지만 대단한 멘탈입니다. 왜냐하면 9년이면요. 9년. 새까만 9년 후배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검찰은 상명하복, 그 다음에 까라면 까야 되는 조직인데, 기수 앞에서는 뭐 넥타이 머리 메고 딸랑딸랑 하면서 술 마셔야 되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9년 후배 밑으로 가서 검사 생활을 한다? 대단한 멘탈입니다. 아마 두 가지 방법으로 그걸 돌파를 했을 텐데요. 들이받든지, 뭐 기수가 앞서고 뭐가 할 것 없이 이건 지가 아니다 싶은 거는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원칙을 내세우고 정의감을 내세우고 사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들이받으면서 기수 관계없이 들이받으면서 뚫고 나갔든지, 아니면 책대로 하겠다고 했든지, 성깔 부리면서. 그러면 자기 밑으로 기수는 9년 저 밑에부터의 기수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아래 위로 9년이에요. 아래 위로 9년. 그러면 18년이라고 하는 그 검찰 내에 자기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9년, 아래쪽으로 9년은 전부 자기 페이스 안에 지고 있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의 소문을 보면요. 신림동에서 전설로 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뿅 나타나면 이런저런 사소한 분쟁 같은 것도 대충 다 정리를 해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도 잘 먹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 포용력 있게 그렇게 해왔겠습니까? 그런 존재라고요. 자, 그런 나발이 관리한 전문이 조직을 관리하든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제 저러고 있단 말이죠. 뭐 공수처가 기다리고 있고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도 그 시간이 한참 가는 동안에 이미 정치 스케줄은 그냥 흘러갑니다. 거기다가 누가 그랬습니까? 관습법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아주 개같은 판결이 옛날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걸 연장선상에서 어저께 우리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들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이미 대선 후보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한마디로 딱 잘랐는데, 뭐 듣는 기분은 좀 야릇하더라고요. 예. 공수처에 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치 스케줄은 갑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